위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어디서? 지구상에서. 이 링컨은 전치사 하나, 둘, 세 개 가지고 인류의 민주주의의 대명사가 된 가장 성공한 정치인으로 자리를 딱 잡은 거거든요. 그 전치사 세 개예요. 이 사람이 한 말은. 그렇지만 이 한 문장이 영어 문법적으로 우리한테 전해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크죠. 오늘도 목사님께서 온 우주에는 다 법이 있고 법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 이랬잖아요. 이 법이 심지어는 영어에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영문법입니다. 여기에서의 이 법은 뭐 국회에서 정하는 법, 법원에서 정하는 법 이런 법이 아니고 영어로 문장을 쓸 때 지켜야 되는 법규, 규칙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규칙들을 알면 영어를 문제없이 쓰는 거죠. 내가 이 영어 문법 규칙을 지키면 상대방이 이해하고 상대방의 영어를 내가 이해하는 건 외국에서 얼굴도 모르는 사람의 영화든 책이든 간에 써놓은 걸 익히는 건 그 사람이 우리가 지금 익히고 있는 이 규칙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 규칙 안 지키면 상대방이 영어를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어를 쓸 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규칙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려요. 차는 우리나라에서는 다 왼쪽으로 간다. 빨간불이면 쓴다. 노란불이면 가능한 한 빨리 지나간다. 뭐 이런 규칙처럼 영어도 그런 규칙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규칙을 지키시면 남이 여러분의 영어를 이해합니다. 영어 성경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건 그 사람들도 이 규칙에 따라서 써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규칙을 설명드리는 거고요. 재료 중에 마지막으로 접속사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꼭 동반돼 다닌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느냐면 전치사는 고추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명사는 풋고추로 보시면 됩니다. 그냥 고추만 먹으려고 그러면 안 먹어져요. 뭔가 안 좋아요. 근데 고추장을 딱 찍어가지고 먹으면 이게 딱 맞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전치사다 보시고 접속사는 쌈입니다. 쌈. 뭐 상추, 깻잎, 산마늘 뭐 이렇게 뭔가를 싸는 쌈입니다. 그게 접속사고요. 여기서 보시면 유와 영. 너 젊다. 너는 젊구나. 주어, 동사, 보어. 완전한 하나의 문장이죠. 그런데 이 문장이 앞에 쌈이 접속사가 옵니다. 그러면 이 문장을 하나 딱 싸면 너가 젊을 때 이렇게 통째로 다 쌓여져서 보세요. When you are young, work to learn. 네가 젊을 때 work to learn. 배우는 것에 힘써라.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 주어 있고 동사 있고 있는 이 문장이 접속사에 의해서 하나에 쌓여져 가지고 부사절이 됩니다. 부수적인 하나의 절이 되고 실제로 여기서 유는 생략이 된 거죠. 너는 배우는 것을 힘써라. 주인공 동사 목적어. 힘쓰는 동작을 하는데 그 내용이 대상이 뭐예요? 배우는 거. 이런 게 영어인 거. 그래서 영어의 재료들을 일단은 다 보셨고요. 그래서 요거까지만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씨름 선수는요 여러 가지 기술을 쓰는 게 아닙니다. 안다리, 바깥다리, 뭐 배지기 요 정도 씁니다. 그래서 천하장사가 됩니다. 권투 선수는요 스트레이트 잽, 뭐 어퍼컷, 훅 이런 세네 가지 가지고서 세계 챔피언이 됩니다. 태권도 선수는요 많이 안 씁니다.
앞차기, 옆차기, 돌려차기, 뒤돌려차기. 요거 가지고 올림픽 나가는 거. 심지어는 양궁 선수 있잖아요. 지난해 그 브라질에서 올림픽 메달 4개를 전부 다 가져온 양궁. 세계에서 한국에 제일 잘하는 양궁은 무슨 기술이냐면 오직 똑같이 쏘는 겁니다. 100발이면 100발, 1000발이면 1000발, 그거를 똑같이 쏘는 기술만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한 곳에 모이기 시작하면 조준기로 조준점만 움직입니다. 그러면 계속 거기에 들어가면 그게 금메달입니다. 이렇게 영어는 기본기 3-4가지만 활용을 해서 세상에 별 문장들을 다 만들어내요. 그 기본적인 기술 4가지의 이름이 여기에 있습니다. 부정사, 동명사, 분사, 분사구문. 우리 이 학생도 이미 좀 명사, 동사를 들은 거 보니까 이것도 들은 것 같은데 이게 완전히 기본 기술입니다. 영어에. 제 첫 번째 기술을 보면 부정사라는 기술이 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이것도 새로운 이름표인데 안 정해진 말, 그런 새로운 이름입니다. 뭐가 안 정해져 있냐면 아직 품사가 안 정해져 있어요. 얘는 어떻게 만드냐면 동사 앞에다가 to를 붙입니다. 주면 teach는 가르치다, 이런 동사예요. 동작을 나타내주는 개념의 동사가 있으면, 동사라는 건 목적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가르치려면 뭔가 대상이 있는 거죠. 영어를 가르치는 거. 그래서 단어 하나, 둘, 3개의 단어가 결합이 돼서 주어 자리에 옵니다. 그러면 영어 가르치기는 is very difficult. 아주 어렵다. 이게 부정사입니다. 동사를 가지고 to를 붙여서 더 이상 가르치다라는 동사가 아니라 명사로 용도를 바꾸는 기술. 이런 게 영어. Every player, 모든 선수는 is under obligation. 어떤 의무 아래에 있는 상태인 거죠. 비동사니까. 근데 keep이라는 거는 지키다, 준수하다, 이런 동사예요. 동사라는 얘기는 목적어가 있는 거죠. 규칙을 지킬 의무. 이렇게 의무를 수식해주는 동사가 형용사로 용도가 바뀐 거예요. 이런 게 영어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수는 규칙을 지킬 의무 아래에 있다. 이렇게 영어가 이런 겁니다. 한 번 더 보시면 아예 여기서 넘어가서 아예 부사를 좀 보고 가죠. He came. 주인공이 왔어요. 그가 왔어요. He came. 그런데 see는 보다라는 동사고 동사의 목적어 me 있죠. 어제 나를 보기 위하여 그가 왔어요. 이런 경우는 명사처럼 주어 자리, 목적어 부어 자리에 안 오고 그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자리도 아니고 부수적으로 나를 보기 위하여, 이런 용도들이 부사입니다. 부수적으로 쓰이는 동명사 기술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두 번째 기술은 예를 들어서 fail이라는 거는 실패하다라는 동사예요. 근데 동사에 ing를 붙이면 동사가 명사로 용도가 바뀝니다. 쓰는 물건의 용도가 달라집니다. 동사는 주어 다음에 오는 건데 명사로 바뀌면 주어나 목적어, 보어 자리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failing, 실패하는 거. 동사 출신이다 보니까 의미상의 목적어가 있는데 이 목적어 보시면 계획하다라는 동사 앞에 to가 붙었죠? 그러면 얘는 명사적으로 얘도 바뀐 거예요. 계획하는 것을 실패하는 것은 planning to fail. 실패하는 것을 계획하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죠. 뭔가 일을 할 때 계획하는 데에 실패하면, 장사를 계획할 때 잘못 계획을 하면, 그렇게 실패를 하면 그건 결국은 실패하는 걸 계획하는 것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fail, 실패하다라는 동사, plan, 계획하다라는 동사에 부정사나 동명사 어미가 붙어가지고 동사가 아니고 이런 동사 자리에 온 게 아니고 주어 자리에, 보어 자리에
이렇게 오는 게 동명사. 분사 세 번째 고급기술 보시면 분사는 말하자면 연극 배우들이 분장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죠. Jesus found man. 예수님께서 found, 발견하셨어요. 발견한 동작에 대상물이 있겠죠. 남자들. 예수님이 남자들을 발견했어요. 근데 셀이라는 거는 팔다라는 동사예요. 동사에 ing가 붙었죠. 동사 출신이라는 얘기는 목적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팔기는 파는데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있는 남자들. 명사를 꾸며주는 게 형용사의 용도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 동명사에도 동사에 ing 붙었고 분사에도 동사에 ing가 붙었는데 우리가 사람도 비록 똑같이 옷을 입고 뭐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는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은 여자, 이 사람은 남자 알 수 있죠. 그렇게 동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주체적으로 갑니다. 분사는 그 명사를 수식해주는,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똑같이 생기지만 동명사와 현재 분사의 차이입니다. 분사에는 과거 분사라는 친구도 있는데 둘 다 형용사로 쓰이지만 과거 분사는 원형에 ed가 붙습니다. 보시면 the only thing, 유일한 일. 근데 achieve라는 거는 달성하다, 성취하다 이런 동사예요. 근데 분사형음이 ed가 붙었어요. 그러면 달성되는 유일한 일. 보시면 in life, 인생에서 전치사 명사가 결합이 돼서 부사가 됐죠. without effort, 전치사 명사가 결합이 돼서 부사가 돼가지고 노력 없이 인생에서 달성되는 유일한 일은 is failure, 실패뿐이다. 그렇죠? 인생에서 잘 그렇죠. 우리가 노력 없이 살아가면서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뭐예요? 실패. 실패는 노력 없이도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영어를 보면서 또 삶의 교훈도 익히고 그러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술 더 보시면요. 분사구문은 똑같이 생긴 거는 분사와 똑같은데 요 구는 여기는 형용사로 쓰였는데 여기서는 부사로 쓰는 기술. 형용사는 명확하게 명사를 꾸며준다면 부사는 상황을 그냥 부수적으로 만드는 애. 그래서 they got up, 그들은 일어난다. 그런데 in the morning, 전치사 명사가 아침에 이렇게 상황을 만드는 부사가 된 거죠. think, 동사 아시죠? 생각하다. 근데 ing가 붙었죠. 그리고 동사 출신이다 보니까 부수적인 성분들이 있죠. about their money problem, 자신들의 돈 문제에 대하여, 전치사 명사가 부사가 됐죠. 돈 문제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여기서 돈 문제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건 고민하면서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생각의 종류가 고민인 거죠.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난다. 삶이, 인생이 돈 문제에 대한 걱정 속에서 아침에 눈을 뜨는 건 괴로운 일이에요. 그렇죠? 어쨌든 동사에 ing를 붙여서 이렇게 부수적인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분사구문 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문법 사항들을 가지고서 이제부터는 영어를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총 정리를 하자면 이 세상의 모든 영어 문장은 둘 중에 하나예요. 주어, 일반 동사, 목적어. 그러면 이 주인공의 내용, 대상을 가지고 하는 동작, 주어, 비동사 보면 주인공이 보어와 같은 상태에 있다. 영어 문장은 둘 중에 하나인데 이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한 단어도 오지만 구라고 해서 단어들이 조금 뭉쳐져 있는 미디엄 사이즈,
완전히 주어 동사 다 있지만 한 단어 역할을 하는 라지 사이즈가 있다는 거 설명을 드렸죠. 스몰. 그래서 이 구 미디엄 사이즈가 탄생하는 이유들은 아까 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 형용사적인 용법, 부사로 쓰이는 용법 들으셨죠? 동명사로서 명사로 쓰이는 거 들으셨죠? 분사로서 형용사 쓰이는 거 들으셨죠? 분사구문으로서 부사로 쓰이는 거 들으셨죠? 이런 것들이 이러한 하나의 문장을 구 사이즈로 컴팩트하게 축약시키는 방법. 또 하나 아까 들으신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결합이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가 되거나 아니면 부수적인 부사가 되거나, 이것도 구가 탄생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다음으로 아까 접속사라고 쌈이 있었죠. 쌈이 하나의 문장을 쌓아서 명사, 형용사, 부사로 만들어내는 기술. 이게 실제 영어의 전부입니다. 이 개념을 그리고 계시면 영어 성경을 읽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습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5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이제 읽으시는 상황이 됐다. 그렇게 보셨을 때 보시면 요한복음에 1장 1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영어를 내가 잘 하겠다면 교회에 있는 영한 대조 성경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성경 공독을 하실 때에도 그 말씀이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되는지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찬송가 책도 한영 찬송가를 마련해서 들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에 열의가 있는 분들은 찬송가를 남들이 다 한글로 찬양을 할 때 나는 영어로 부르는 겁니다. 그런 마음가짐들이 영어를 잘하게 하는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 in the beginning. 인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부사가 돼서 begin은 시작하다라는 동사에 ing가 붙은 명사에 전치사가 붙어서 처음에, 태초에 이렇게 부사가 끝났고요. The word, 주인공이죠. 말씀이 already existed, 계셨다. 뭔가가 존재하고 계시고 이러는 거는 exist라는 동사구나. 거기에 이게 옛날에 계셨던 거니까 과거형 어미가 붙었구나. 이렇게 하나씩 영어를 늘려가시면 The word was with God. 말씀은 with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형용사가 돼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이셨다. And the word was God. 말씀은 was 하나님이시였다. 이렇게 보면 빨간색은 주어, 그게 비동사든 일반 동사든 동사 부분을 제가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빨간색을 중심으로 앞은 주인공, 뒤는 목적어나 보어인 겁니다. 1장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면 from, 처음, 어디 붙어죠? beginning 처음인데 very beginning 그러면 아주 처음부터 부사인 거죠. 부사는 부수적으로 상황만 만드는 책. 명사는 주도적이네. 형용사는 그 명사를 꾸미는 애. 그래서 말씀은 was with God. 반복되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3절 만물이 그로와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을 영어로 내가 만들어 쓰겠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단 먼저 샘플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많이 영어 독서를 통해서 본 다음에 이제 사업을 하시면 외국에서 이메일이 와요. 그러면 거기에 나온 표현들을 가지고 기본 문법 지식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 써내면 됩니다. 그래서 through him, 전치사 명사가 결합이 돼서 그를 통하여 God made, 주인공 하나님께서 만들었죠.
뭐죠? 목적물이 all the thing, 모든 것들을 made, 만드는 동작을 하셨어요. not one thing, 단 하나도. 그런데 in all creation, 전치사 명사가 부사가 돼서 모든 창조물, 피조물 중에서 하나도 was made without him. 전치사 명사가 부사가 돼서 그 없이, 말씀 없이 만들어진 거는 지금 하나도 없는 상태인 거죠. 이렇게 그 기본적인 문법 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 다 읽힙니다. 그 재미가 또 새로운 영역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신앙을 위하여 주신 선물이기도 하지만 영어 공부하시는데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 영어 성경. 이렇게 영어 읽으시고 일본어를 배워야겠다면 일본어 성경, 중국어 배워야겠다면 중국어 성경을 읽으시면 빨리빨리 외국어가 됩니다. 그래서 성서는 외국어 공부에도 하나님이 특별히 내려주신 선물이라는 거 이해하시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질문이 있는 분들은 질문하시고, 오늘 사실은 제가 이거를 보통 2주에 걸쳐서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은 2주 동안에 한 40분 이렇게 강연을 하는데, 오늘은 멀리도 왔고 기회가 한 번뿐이어서 1시간 내에 다 전달하느냐고 좀 벅찼는데, 실제 좀 세부적인 내용들은 책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좀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정가 19,000원인데 인터넷 할인 이상으로 해서 17,000원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한테는 제가 이 책도 그냥 드리고 헌금하시라고 현금도 그냥 드립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말씀을 해주시고요. 일단 강연은 이렇게 마치고, 오늘 것도 그렇지만 다른 교회에서 좀 시간 넉넉하게 강연을 한 게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계양초 저자를 검색하시면 그러면 동영상이 나오는데, 어디 뭐 출장 가시거나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스마트폰하고 그 오디오선하고 차에 연결시켜서 이렇게 듣든지, 컴퓨터 뭐 데스크탑에서 이렇게 듣든지, 제가 드리는 말씀을 처음 들으시면 한 50% 정도를 이해하세요. 근데 다시 들으시면 한 75% 정도는 이해하세요. 또 한 번 들으시면 한 90%는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이 개념이 뭘 말하는지를 좀 잘 들으시고 나면, 가능하면 저는 그래서 교회가 한국에서 영어를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이렇게 되시도록 기원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 들으셨어요? 공부를 줄여.